치료 멸치 PD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한 4년 정도 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스튜디오를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퇴사할 때도 그렇고 스튜디오 정리할 때도 공통적인 게 있었더라고요. 다들 이 퇴직서 한쪽 가슴에 묻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공통적으로 있었던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자세한 이야기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야, 그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한쪽 가슴에 퇴직서 이렇게 품고 사시면서도 사실상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그런 삶도 좋죠. 뭐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거나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 일을 한 거는 청원경찰이었는데, 그때 청원경찰을 했던 이유는 사실 꿈이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일단 돼서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저만의 팀을 만드는 게 그 당시에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춤동아리 같은, 춤동아리라기보다는 약간 율동 같은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했었는데 전문적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춤을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춤을 배우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청원경찰 일을 시작을 했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일 끝나면 이제 학원 가서 수업 받고 이렇게 지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원경찰을 그만두고 이제 그 학원에서 전문가반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반을 수료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맡아서 하면서 이제 경험을 조금 쌓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김영호 댄스 학원이라는 댄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8, 9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댄스 강사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은 했지만 강사 일만 한 건 아니었어요. 수업 영상도 찍고 수업 영상 편집도 하면서 이제 영상 프리미어 다루는 것도 좀 이제 공부하고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회사로 치면 부서 이동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인포 관리랑 이제 매출 관리, 학원 홍보 이런 거 블로그 작성하고 뭐 유튜브 이제 채널 운영하고 이런 것도 좀 했고, 이제 학원 내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제가 스튜디오 관리랑 사진 프로필도 찍고 이제 학원생들 프로필도 찍어주고 강사들 프로필도 찍어주고 이제 학원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좀 받고, 또 영상 쪽도 좀 더 전문화 시켜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지 댄스 영상을 만든다든지 웨딩 영상 쪽으로도 한번 가가지고 웨딩 영상도 만들고 촬영도 하고 이런 일을 그 학원 안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실질적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제가 차렸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제가 스튜디오를, 나만의 스튜디오를 갖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해준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둔 거는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기보다 제 미래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그럼 나가면 나는 무슨 일을 하나, 뭐 먹고 사나, 이 걱정에 일을 사실 그만두지 못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죠. 마음은 어느 정도 떴는데 학원 일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어느 정도 떠버린 상태에서 일에 어떤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만두게 된 거는 사실 감정적인 문제였어요. 되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그 당시에 약간 욱해가지고 저지른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되게 막막했어요. 나 이제 뭐 하지? 라는 게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과거에 알고 지내던 그 지인이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컨텐츠 제작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한번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그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 회사에 이제 다니게 된 것도 사실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영상 쪽에 대한 일을 배우게 되고 제가 또 좋아하게 되고, 그거가 이제 다음 회사로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스튜디오 운영을, 나만의 스튜디오 운영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으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내가 스튜디오 운영을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도 도움을 좀 받았죠, 저희 부모님들한테.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 1층에 상가가 또 때마침 비우게 돼가지고 제가 그 공간을 쓰기로 했어요. 뭐 물론 그냥 쓸 수는 없고 거의 용돈 한 달 부모님 용돈 드리는 정도의 금액으로 쓰게 됐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스튜디오 운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운이 되게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구한테 찾아오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운에 대한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운이 찾아와도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했더라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댄스 학원을 그만둘 때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학습을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여의도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와, 오산에서 여의도 출퇴근이 진짜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오후에서 밤 늦게 끝나는 그 패턴으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완전 새벽에 나가는 패턴이 돼버리니까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퇴근하고 와서 스튜디오 어떻게 꾸며볼까 정리하고, 스튜디오 공간에서 좀 유튜브 같은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스튜디오 관련된 일을 막 준비하거나 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 2년을 다녔는데, 제가 한 회사 2년째 이제 회사 생활을 하던 때쯤에 스튜디오 문의가 점점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만 문을 열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좀 계셨고, 평일에 이제 예약이 되는지 뭐 문의 전화라든지 이런 게 좀 점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광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뭐 블로그 정도만 좀 하고, 블로그를 한 것도 제가 학원에서 업무적으로 블로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일했던 것들이 현재 이제 스튜디오 운영, 저만의 스튜디오 운영할 때도 도움이 됐던 거죠. 돌아와서 이런 문의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나 하나 정도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평일에 이렇게 문의가 계속 오면은 회사 업무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회사 일하고 있는데 자꾸 딴 일 전화가 오면 그게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까지 채우고 회사를 나오게 됐고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처음 스튜디오 할 때부터 잘 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냥 스튜디오 한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이렇게 좀 사부작거리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름 좋아하다 보니까 필름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필름 찍고 나면 매거진이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하나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좀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상품을 제가 팔 생각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사진관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개념으로 같이 패키지처럼 상품을 묶어서 팔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판매하는 곳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아이디어스 정도의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해외 중국 같은 데에서 보는 뭐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요것도 한번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칭을 해보는데, 이 어떤 사진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근데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팔아볼 수 있겠다, 사진을 받아서. 그래서 뭐 처음에 생각했던 건 가족 사진, 연인 사진, 뭐 여행 사진, 그리고 저는 필름을 찍으니까 필름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필름 찍는 사람들이 실제 필름을 찍은 사진을 여기 필름통에 넣으면은 좀 멋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제품을 올려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그냥 용돈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렸던 건데, 역시 그것도 뭐 홍보를 따로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블로그 정도 역시 적었던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SNS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거를 그냥 활용을 했던 건데, 어느 순간 이제 굿즈로 이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들,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들어오더니 어디 뭐 이렇게 좀 그 소식이 전달이 됐는지 그때부터 이제 굿즈로 이게 막 상품이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스마트 스토어처럼 엄청나게 돈을 벌거나 한 건 아닌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에 스토어의 매출이 좀 더해지니까 처음에는 월급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있다가 점점 월급을 따라잡고 월급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이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일하던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그 일을 저한테 이제 맡겨준 거죠. 친구가 저 사진 찍고 이런 거를 또 좋게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이제 저한테 준 거고, 저도 오케이를 해가지고 일단 하는데, 대신에 그러려면은 제가 주말에는 스튜디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어쨌든 그 프로필 촬영을 하는 게 저한테는 수입적으로 더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보기로 하고, 오산에서 진행은 하기는 어려워서 서울로 올라가서 스튜디오 대관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대관비가 더 나가더라고요, 월세보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서울에 월세 한 100 얼마, 100 정도 월세 내면은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튜디오를 이제 건대 쪽으로 옮기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건대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프로필 촬영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학원에 있었을 때 프로필 찍은 경험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걸 또 좋게 봐준 친구가 저한테 의뢰를 해줬고, 또 저도 그 찍어가면서 점점 어느 정도 노하우가 또 쌓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그것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스튜디오를 정리하게 된 건데, 스튜디오를 정리하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스튜디오 운영 현실에 대한 뭐 이야기로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스튜디오 이제 시작하면서 초창기 때쯤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봤던 게 어느 정도 좀 쌓여가지고, 이것만 해도 좀 본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올라온 적도 많았었어요. 물론 들쑥날쑥하지만. 근데 그때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품 등록한 거였거든요. 제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거였어요. 그냥 해봤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조금 잘 된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를 정리할 때도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내가 해보자,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스마트 스토어라는 부수익이 없었다면은 정리를 못하고 계속 아마 거기에 매여서 버티면서 살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든 해봐라.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땅 파서 100원이라도 찾는 게 낫잖아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뭐라도 하면은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뭐든 하면은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뭐든 하면은 어떤 일이든 일어나죠. 그게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경험으로 그럼 이렇게 개선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퇴사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라는 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면서 쌓아왔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도 더 좋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홈페이지 만든다 이러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포트폴리오를 쌓아 보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한 가지 일을 진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해봤던 게 저한테는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강사만 올인해서 그것만 계속 탔으면 지금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강사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겠죠. 그게 아니라 사진에도 관심이 있었고 영상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거를 또 좋게 봐줘서 그 업무 능력을 제가 학원에 일하면서 키울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일하면서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랑 이런 거를 다 배웠어요, 일하면서. 사실 그게 제 업무였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게, 그 공부를 하는 게 딴 일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뭐 학원에서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좋게 봐주셨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사이버대학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미디어 영상 관련 학과 쪽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이게 다 제가 일하면서 했던 건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앞으로 이걸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 일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건데,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홀로 서는데 도움을 많이 줬었죠. 물론 지금은 제가 영상을 하고 있진 않지만 뭐 가볍게 유튜브 찍는 정도 말고는,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쪽을 좀 더 공부해서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야에서 내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거나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면은, 그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엑셀이나 SNS 다루는 것조차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배우는 것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퇴사해야겠다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쌓아두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들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들었고, 일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퇴근 이후에 하면서 점차 쌓아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결국에는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폐업 후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냐, 뭐 돈 잘 버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스토어가 들쭉날쭉이고 지금은 또 한창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스토어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찾아보고 있고, 어떤 상품이 또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샘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도 제가 블로그 해왔던 거나 뭐 유튜브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해보고 있고, 또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당장 뭐 수익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쌓이면은 언젠가는 또 좋은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별것 아닌 사람의 좀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멸치 PD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